사실 정이라는 것도 아니 보자마자 우리 너무 정들었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곁에 두고 좀 오래 있어야지 정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실 뭐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정 붙일 데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너무 각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얘기를 우리 김창준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2명이었다. 이게 무슨 뭐야? 이런 또 충격적인 발언을. 제 큰딸이 2살 때인데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제가 이제 101호에 있으면은 그 105호 바로 옆에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 한 분 사셨는데 그분은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 딸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외출 갔다가 예쁜 옷을 보면은 저 우리 희승이 좀 갖다 주겠다고 사다 주시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가끔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쁘고 이제 자기 딸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이제 거실에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앞니로 혀를 깨물어가지고 순식간에 입안에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냥 뭐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 피투성인 딸을 껴안고 울고 나도 어떻게 될지 막 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바로 옆이니까 가가지고 저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 여기 혓바닥에 피투성이가 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여기 가까운데 청량리 근처에 그 시립병원에 가면은 자기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이 혀를 꼬매야 되니까 그 시립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혀를 꼬매야 되는데 이거 막 애가 아프다고 울고 난리 피우면 못 꼬매니까 팔다리를 그냥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꽉 붙잡고 있고 그 선생님은 팔을 꼭 붙잡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시립병원 선생님은 혀를 빼가지고 이제 꼬매기 시작하는데 어린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데 나는 그냥 다리를 붙잡고 그냥 우리 딸이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막 그 걱정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리지. 그 선생님은 위에서 그냥 양팔을 붙잡고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거야. 꼬매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몇 분 만에 꼬맸어요. 저한테 그 몇 분이 그냥 한 10년도 더 됐죠. 근데 그거 다 꼬매고 딱 나니까는 그 선생님이 우리 딸을 딱 끌어안더니 희승아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 딸을 꼭 껴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 많이 계산을 거기다가 능력 있는 아빠가 스스로를 남들이 보면 그분이 아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괜히 곁다리로 온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가슴이 또 거기서 뭉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분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지금 제가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살면서 이제 고깃집을 했거든요. 근데 고깃집 하면서 그때 그 모 방송국에서 아침 방송에서 우리 그 가족들하고 고깃집 생활을 딱 찍어갖고 방송에 나갔는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선 방송국에 그 주소를 물어봐갖고 찾아오신 거야. 이거. 그 선생님이 20년 만에 오셨는데 이거 완전히 이상가족 상봉이에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그동안에 쌓인 그 깊은 정도 좀 나누면서 그 얘기하고 나는 그분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 분은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내준 정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분들의 정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정말 네. 친형제보다도 예, 나네요. 예. 어느 친형제가 그렇게 해. 아니 그런 게 있나 봐.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진짜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쉽게 못할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는 완전 뭐 매정하다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이 근데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개인이 중요한 외국과 미국이란 나라와 크리스 존스는 진짜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가족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살 때도 한국의 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 오자마자 많이 느꼈죠. 어떨 때?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네. 제가 하숙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거기 습하고 곰팡이 많잖아요.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 집 앞에 제가 가는 콩국수 집이 있었어요. 까만 콩국수 전문점이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오자마자 콩국수를 먹었어요. 거기 제가 단골이 됐거든요. 그 집주인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외국 사람이 이렇게 타국에서 고생한다 어떻게 만지야 생활하냐. 그래서 내가 콩국수 더 시원하게 해드리고 거기 뭐 하숙집 아줌마보다 밥을 더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자주 오세요. 좀 자주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자주 가게 됐고 그분이 되게 이렇게 약간 내 아빠 내가 모진 것처럼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친근하게.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자식처럼. 그렇게 자식처럼 해주니까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국 정이 좀 이렇구나. 그때 처음 조금씩 이렇게 알았어요. 밥도 이렇게 막 콩나물도 더 주고. 네. 그 제 취향도 있잖아요. 취향 원래 까만 콩국수만 이렇게 그대로 순수하게 해주면 조금 이렇게 싱싱하고 밍밍하고 별로 맛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꿀 넣어줘가지고 꿀맛 나게 이렇게 해줬어요. 달달하게. 너 미국에 산 적 없지? 쌀도 왔어요. 진짜 미국 사람이야?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주우 씨랑 영어로 얘기할 때 당황해하던데. 조금 감을 조금 잃은 것 뿐이니까. 그쪽이에요. 영어 감독이 어때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감 조금 잃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 게 이번 어린이날 딸 둘을 데리고 저랑 셋이 와이프는 집에서 쉬고 저랑 셋이 부산에 먹방을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거의 3박 4일처럼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부산에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가 부산지검 부장검사할 때 제가 한 5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윗집 아랫집을 살았는데 그 친구 김민수 사장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고향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그럼 우리 2층 집에 그냥 살아라. 그래서 저는 전세인 줄 알았더니 전세금도 안 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저랑 권투하던 친구의 그 집 아들이 동갑이. 체급이 달랐겠죠. 저는 그때도 우량하였고 걔는 그때도 빼빼 말랐고 그래서 권투 글러브를 없으니까 타월 두르고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봤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 본 거예요. 오랜만에.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연락이 왔는데 이름이 김민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김민수라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연락이 온 줄 알고 내가 연락을 안 했어. 근데 부산의 김민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걔가 부산 김민수라고 해서 내가 당장 연락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 동창 제가 싫어하는 김민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인 줄 알고 내가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 결혼식 때 이제 걔 형의 와이프니까 형수님이 저한테 한의원 연락을 했는데 안 해서 되게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그 민수가 그 민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연락을 해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의 한 15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추억은 사랑을 싣고 같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키는 컸나? 내가 고등학교 때 보고 못 봤는데 근데 딱 왔는데 진짜 키가 180이 넘고 아주 준수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까지 잘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혼을 그런데 성공해서. 만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5년 만에 만났는데 정이 5살때 권투하고 놀던 그 정이 그대로 살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도 또 오랜만에 만났지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둘은 서로 배신할 일이 없고 우리 둘은 거의 45년을 알고 지낸 사이고 해운대 앞에서 해운대까지가 논밭이었을 때부터 갈비를 같이 먹었던 사이고 지금도 그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고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부산에서 와서 또 문상을 하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정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인생에 이 친구랑은 내가 평생 볼 정이구나라는 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한국인의 정은 좀 끈끈한 맛이 있는 거야.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멀리 있는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늘 내 죽으면 저 혼자인데 그게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 내 친구 있고 근데 걔네들도 멀리 동네가 다 다르죠. 근데 애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애 엄마들도 저는 이제 막 많이 만나는 걸 잘 못하니까 거기서 친한 친구가 동생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니까 제일 친한 20년 된 대학교 친구들도 동네가 다르니까 약속을 정해야 만나잖아요. 근데 이건 지나가다가 야, 너 잠깐 따라와. 그래갖고 엄마가 보내준 물김치 싸주고 그럼 걔도 거기서 언니 그러고 보냈고 사과 보내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걸 겪어본 거예요. 내가 동네 이웃 사람하고 교류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러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이 들수록 멀리 있는 친척들 언제 찾아? 거기 보러 언제 가? 형제도 안 만나죠. 형제도 안 만난. 진짜 오히려 내 동네에 있는 가까운 친구가 훨씬 낫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훨씬 더 마음을 놓는 거예요. 나는 그 있어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둘이 외로울 때 그 앞에서 커피라도 먹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많죠. 어떻게 보면 이웃이라는 게 옛날 이웃들은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신림동이라는 곳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제가 살던 곳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고 딱 갔더니 그 저희 집 바로 앞에 목욕탕이었는데 목욕탕은 왜 들어가는 입구 앞에 계단을 반듯반듯하게 좀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서 공기하기도 좋고 사실은 이렇게 흙바닥보단 거기가 놀기 좋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기 잔뜩 몰려들면 거기에서 그 목욕탕 아주머님이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맨날 더운 여름에 바가지에다 물 해가지고 물을 쫙쫙 끼얹으면서 우리를 내쫓았던. 근데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고. 예, 뭐 통장집에 꼭 석유도 팔고 쌀도 팔고 이렇게 통장의 집인데 쌀도 팔고 석유도 팔고 이러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장 아저씨가 꼭 우리 아빠를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늦게 해서 엄마가 그 통장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아저씨랑 싸우던 거 그것도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열감기가 좀 있으면 바로 경기를 좀 했었어요. 아주 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아빠가 그때는 무슨 응급실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김순기 의원 그 이름이 아직 기억이 나요. 뭐 5살, 6살. 근데 아빠가 저를 업고 그 한 정거장으로 한 4정거장 될 거야. 근데도 그냥 저를 업고 거기까지 막 뛰어가면 이웃이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밤 뭐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맞아, 그 집으로 다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길 다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통장 아저씨가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 얘기를 막 했더니 기억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저희 집 앞에서 서서 저희 집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아는 척을 딱 해주는데 그때 목욕탕집 자녀분들이 남편이랑 저랑 알아보시고 저를 알아보시고 여기 앞에 사셨죠? 그리고 부모님 어디 계시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목욕탕 그 건물을 올려서 거기서 살고 계시다고 해서 되게 즐겁게 가서 뭘 맞으시라고. 강소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주 기분이 이렇게 뭐 추억 무슨 상자를 착 열었는데 거기서 뭔가 추억거리가 쫙 꺼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어떻게 정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토크 배틀은 정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본 적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거 오늘 토크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성 오늘 선요 돈 잃고 사람 잃은 그 허한 마음을 배라도 채우시라고 명품 고기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좋다. 자, 정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어본 적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있어요? 짧게 해줘요. 짧게요. 짧게. 방송을 알아. 좋아.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하숙집 살았잖아요. 집 앞 헬스 다녔는데 헬스. 그 같이 헬스 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6살 위인데 그 맨날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 뭐 2번이나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거의 친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친형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 사람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몸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 결혼식 있었는데 제가 결혼식 갔어요. 축의금 있잖아요. 그것도 뭐 넉넉히 내고 그렇게 많이 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 치고는 넉넉히 내고 좀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그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도 갔어? 갔었고 진짜 친형처럼 생각했구나. 거기도 갔고 그다음에 그 돌잔치 그 아이 낳고 나가지고 돌잔치 갔어요. 야, 웬만한 데 다 근데 갔네. 거기도 축의금인가 그것도 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제 차례였잖아요. 제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연락 이렇게 보냈고요. 그 형님이 안 오더라고요. 그 연락도 없고 제 결혼식도 안 오고. 이게 뭐야? 그래서 되게 섭섭했는데 그래서 연락 이렇게 끊겼다가 저도 연락 안 하고 끊겼다가 거의 뭐 1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형님한테. 근데 미국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체 연락하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좀 오해 없었죠. 그래서 되게 서운하고 그래도 이렇게
뭐 대충 정보 알려드렸고 그냥 이렇게 연락 끊겼다가 배신 당한 일이 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은데 그 형님이 좀 그랬어요. 뭔가 뭐 사연이 있었겠지만. 네, 뭔 말인지 알겠다. 아니, 사연은 있었지만 마음은 보낼 수 있지. 집안 그 경조사에 3번이 나왔었던.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웬만한 그냥 기억이 안 날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왔었잖아요. 그럼.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죠. 또 도전. 예, 이석기 씨.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사기나 이런 걸 당한 적은 없지만 그 제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됐을 때 저도 조금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어요. 굉장히 돈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아는 그 딸과 비슷한 또래를 가진 후배 여자애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남편이 이제 남편과 이혼하는 뭐 별거 시기를 갖고 남편이 굉장히 큰 사기를 맞아가지고 얘가 생활비도 없고 너무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같은 또래다 보니까 더 얘한테 좀 정을 이제 어떻게 주고 싶고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저도 없는 처지인데도 걔랑 뭐 이렇게 슈퍼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카페를 가거나 뭐 뭘 먹으러 애들 데리고 가면 다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이제 다 이제 부담을 하면서 돈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슈퍼마켓을 가서 이제 장을 같이 보는데 내가 이제 야 내가 장 보는 걸 내줄 테니까 그냥 너도 담고 싶은 거 담아라. 이제 그리고 가서 같이 카트를 이렇게 밀면서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명란젓을 이제 이렇게 담는데 명란이라고 있어요. 좋은 거. 네. 비싼 근데 거. 저는 지금까지도 명란을 못 사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이상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명란을 탁 그래서 카트에 탁 담고 제가 뭘 샀나 이렇게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얘한테 5만 정이 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내가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다. 내가 뭐 이 친구를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는 게 이게 뭘 돕는 거랍시고 이러느냐라고 제가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랑 아마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 골 사건 이후로. 되게 저를 뭐 쪼잔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런 승실 씨가 무조건 오라. 그런 빈정이 약간 한방 장보라고 하지 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 못했지. 그건 아니지. 염치라는 게 있어.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저는 골반을 안 사요. 못 산다기보다는 그냥 안 사요. 너무 이상하게 사치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뭐 돈을 크게 잃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도 있고 돈도 너무 와닿는 있고 얘기였어요. 경험입니다. 아니, 나 화가 나. 내가 당했으면 나도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애지 이렇게. 그 마음이 빈정이 속상하다. 그거예요. 네, 저도 최근에 SNS 다이렉트 쪽지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구미에 제 친한 친구가 횟집을 오픈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는 대학교를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오픈 멤버로 가서 너가 그 약간 그 홀에 규율을 잡아줘라. 우리 엄마 아빠랑 살면서.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가 한 2달 정도를 그 횟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 거기 살면서 돈도 많이 주셨어요. 거의 매니저급으로 주시고. 네. 그래서 막 어머니들 가르치면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것만 하고 있다.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홀의 규율을 잡았던 애인데 거기서 나의 능력을 딱 봤던 그 회치는 오빠가 생선 대가리를 고통 없이 치는 방법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홀을 좀 잡고 나니까 제가 이제 대가리를 이제 치기 시작했었어요, 생선들을. 그럼 오빠가 뜨고 이렇게 했던데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대가리를 치던 추억. 그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이렉트로 너가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이제 거기 홀 서빙하던 그 언니도 기억나요. 그 언니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우리 둘 다. 그래서 정말 저는 또 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구미로 가서 만났는데 뭐 따뜻한 얘기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오빠 그때 참 제가 잘 쳤죠. 대가리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너 그때 아팠을 때 나한테 15만 원 빌려간 거 기억나니? 15만 원 빌려간 거 기억나니? 그래서 나는 정말
채권자로. 야. KTX. 그러면 차라리 다이렉트로 계좌를 달라하지. 그냥 만나서 따뜻한 얘기하고 싶은데 그 현장에서 15만 원 얘기를 하니까 또 벌고 있으니까 안 줄 순 없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찝찝하게 15만 원을 드리고 연락을 이제 안 하고 그 모든 추억을 지우고 싹 지우고 아니 그걸 달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오빠는 15만 원 가져간 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게 돈 받으려고. 15만 원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네, 그래서 15를 드리고 15를 드리고 밥을 먹고 원래 차도 내가 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사고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연락 안 하죠 지금. 네, 추억 싹 지웠어요. 그냥 15만 원이 아니라 30이라도 드려야지. 너 추억을 찾아준 분인데. 그게 무슨 추억이야. 그 생선 대가리 칠 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생선은 고통 없이 쳐도 나는 고통 없이. 네가 누워서 쳤잖아. 왜 날 도와? 생선의 눈. 생선 누나를 닮았어 아주 그냥. 그때 생선 누나. 도전. 김원 목사님께서. 저희는 남자가 이제 형제가 많고 처갓집에는 여자 형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형제들이 돈이 필요하면 이제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는 않는 거예요. 돈을 이제 필요하면 형제지가 하니까 당연히 드리는데 뒷말이 없는 거예요. 갚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도 못 하고 뒤에서만 욕하고 그래 이래 지나가는데 이제 처갓집은 반대예요. 뭐 1,000원을 빌렸다. 그럼 그걸 장부에 다 기록을 하고 정확하게 돈을 갚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 집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집안이구나. 어떻게 딸한테 돈을 주고 그 조그만한 돈을 딱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느냐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희 처갓집에는 이제 딸 6이 30년 전부터 장모님이 5,000원씩 매달 내라. 딸들이 직장생활 할 때부터 그게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더라고요. 그 장학회 기금이 30년 전에 딸들이 5,000원씩 냈으니까 그 기금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손자 조카들이 대학을 가면 첫 번째 등록금 500만 원이 가족 장학금에서 나옵니다. 대박!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집안에는 어떻게 딸한테 돈을 주고 다 장부에 기록하고 정확히 받아내느냐. 대박. 아주 치사반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돈을 주고 말을 안 하고 떼먹고 정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 이제 형제들이 연락 오면 겁나고 근데 이제 처갓집안은 겨울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총회를 해요. 장학회 회장 뽑는 형제들 간에 총회. 여름에는 처갓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집단으로 캠프를 가요. 근데 그 처갓집에는 보면 돈을 너무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게 나는 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계는 오래 가고 우리 집에는 돈 얘기는 감히 안 하지만은 다 떼먹고 치워버리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아이고. 와 대박이다. 처갓집이 되잖아, 처갓집이. 야 샘물 가족 샘물 장학회 그것도 대박이네요. 제가 목사가 되면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너무. 예. 자 오늘 뭐 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거부터 뭐 골드 명랑까지 나왔으니까. 예. 자 우리 요정님. 네. 오늘의 우승자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 몰라 나. 김문은 목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안 와. 왜 안 와? 아니 근데 저희한테 정말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팍 하고 알려주신 게 있어서 예. 오늘 저희가 정이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정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정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살기 싫은 경우도 꽤나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정에 안 흔들릴 수도 없는데 정 때문에 좀 울지 않고 그나마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마음가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정비공은 없다. 정비공? 네, 정비공은 없다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문제에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이라고. 정비공.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집구석 얘기는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비밀은 없다는 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들 보면 정말 비밀 없어.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내 친구잖아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립서비스 한 거 하고는 다 알게 되고 공짜는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고맙고 그래 정비공은 없다고 할 때 제일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불쌍히 느껴질 때 측은지심이 들면 그게 어른이 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든 시어른이든 친구 관계든 돈으로 관계되고 정으로 얘기를 하면 참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정비공이 없고 자기 마음을 추스러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는가.